미국의 조용한 침공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10년새에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팔은 미국 국채가 36.6%입니다.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줄였죠. 실제로도 보시면 말입니다. 2013년 1조 2,701억 달러예요. 엄청난 미국 국채를 보유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요. 세계 1등이 세계 1등. 일본보다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16년이 되니까요. 1조 584억 원까지 내려갔고요. 2019년이 되니까 1조 699억까지 내려간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왕창 떨어졌어요. 1조가 깨졌습니다. 작년 12월에 9,80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8월까지 오니까 8,054억 달러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2013년 대비 2023년을 보니까 10년 동안 36.6% 4,647억 달러를 내다 팔은 거예요. 내다 팔은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요 4,647달러로 되어 있는데 4,64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를 지금 내다 팔았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와서 왕창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괜찮을까요? 미국 경제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을 수가 없죠. 당장 말입니다. 국채금리 폭등하잖아요. 국채금리가. 이게 시장에 미국의 채권이 많이 공급이 돼요.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공급이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된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된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적자를 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내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와중에 중국이 쏟아낸 거예요. 일본도 자제를 하면서 내놨는데 중국은 쏟아낸 겁니다. 얼마나 쏟아냈느냐 여러분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원래 2013년만 하더라 중국 1등이었습니다. 1등.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했어요. 지금은요 보시다시피 8,054억 달러 2위로 주저앉았고요. 일본도 말입니다. 안 판다 해도 많이 팔았어요. 지금 보시면 2022년 작년 말에 1조 2,128억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8월에는요 1조 1,160억 달러입니다.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그냥 우리 단순 계산으로 하자고요. 단순 계산으로 한다고 했을 때요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1,000억 달러. 굉장히 많이 판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말입니다. 일본이 파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팔아졌겠잖아요. 적어도 1,800억 달러를 넘게 팔아졌겠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볼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미국의 어떤 국채에 대한 볼모에서 해방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미중 충돌에서도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작동됐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음모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음모라고 이미 미국의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쏟아낼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 거예요. 경제에 대한 일침을 주기 위해서 중국이 말입니다. 그러는 한편 말입니다. 중국은요. 스스로 또 살아나기를 반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위안화가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27일 현재도 돈을 그렇게 뿌려대는데 위안화가 뭐 솔직히 강세를 유지할 수는 없겠죠. 지금 포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3173까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달러당 7.32 위안이란 뜻이에요. 2007년 12월 26일 7.3497 위안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그만큼 말입니다. 불안한 환율에도 지금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래도 미중 충돌 때문에 디리스킹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일단 팔아. 일단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그만큼 가지고 있자.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다가 최악의 꿍꿍이는 이거 아닌가 싶어요. 꿍꿍이는. 최악의 꿍꿍이는. 이제 외환 보유고도 바꾸자. 미국에 국채 필요 없어. 이제 금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이 강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요.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대결이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치닫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러시아는 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쟁 물자를 살 수 있었고요. 또 금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끄떡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중국도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고요. 많이 다 팔지는 않을 겁니다. 팔고 금을 계속 쌓아간다. 지금 보세요. 작년 말에 2010.51톤 가지고 있었거든요. 9월 말에는요. 2100이에요. 2100. 2165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7.7%가 늘었고요. 154.49톤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더 늘려놔야지 더 늘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중국은요. 어떻게 하든 미국의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아주 단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위험이 얼마나 커질 건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팔아 제끼면요. 우리는 당장 말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국채금리가 쉬이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 생각은 일단 하겠죠. 지금 중국의 공격은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채권을 계속 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채권금리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채권금리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요. 은행채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을 위한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금방 안 내려갑니다. 절대로 안 내려가요. 고금리는 계속 갈 거고요. 고물가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 전면적으로 이미 치달았고요.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말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중국이 노린 건 이게 아닐까.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 망가뜨려지면서 미국이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아닐까 싶고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대한민국 경제도 최악으로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또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이게 중국의 사례니까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유기적으로 묶여 있고요. 예,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경제가 결국은요 모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자고요.